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한 충남 지역의 의료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는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우려됩니다. 일부 대학이 실험과 실습에 한해 대면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도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비상 마스크 비축 등 학생 등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폐건물이 안전사고와 범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과 달리 완공 뒤 방치된 건물은 사유재산이라 행정의 관리망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대전역 뒤편 쪽방촌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됩니다.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주와 재정착을 지원하는 이른바 따뜻한 개발 방식이 도입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진정세지만 정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치료에 앞장섰던 지역의 의료원들이 경영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원은 직원 임금도 주기 어려울 정도여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한때 확진자 80명이 입원했던 천안의료원. 현재는 확진자가 15명 정도여서 전체 290개 병상 가운데 270개 병상이 비어 있습니다. 입원한 일반 환자를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외래 진료가 전면 중단되면서 올해 적자가 4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손실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계산급으로 버텨왔지만 이마저 바닥나 다음 달이면 직원 300여 명의 월급도 못 줄 형편입니다. 지방정부에서 빌려주는 기체도 바닥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산급 가지고는 임금을 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분명히 임금 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홍성과 서산, 공주의료원도 마찬가지.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뿐인 홍성의료원은 1,200개 병상이 비어있어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 중이지만 코로나 사태 종료 이후에나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빨리 그 지급 기준을 정하고 지급 시기를 조기에 지원을 해서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들은 또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경영 정상화에 1년이 걸렸다며 장기적인 지원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으로 실험 실습에 한해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개학도 예상되는데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어 각급 학교마다 방역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조용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업 참여를 위해 등교한 학생이 연습실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합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학생과 교수 간 거리 두기도 준수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1학기 첫 대면 수업입니다. 대전에서는 충남대와 한밭대 등 국립대에서 부분적 대면 수업을 시작했고 다음 주부터 우송대와 모건대가, 다음 달 초부터는 배재대와 한남대가 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과 특성상 온라인 강의만으로는 수업이 어려운 강의를 중심으로 수강생 전원의 동의하에 대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또 지도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한테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초중고교의 개학 시기와 방법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하기로 하면서 일선 학교에도 학부모의 우려를 감안해 등교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304개 전체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끝냈고 비상용 마스크도 비추겠습니다. 학교 전체 소독은 현재 주 1회를 기본으로 하지만 등교 개학 때는 추가 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래 방역 소독은 반기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저희 3월 31일부터 해가지고 주 2회 특별 소독을 한 달 정도 했고요. 개학이 결정되게 되면 추가로 특별 소독을 할 예정이에요. 등교 개학이 아직 이르다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촘촘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도심지는 물론 시 외곽 곳곳에서도 오랜 동안 방치된 폐 건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관리가 거의 안 돼 유령이 나올 듯한 곳도 많은데 완공 뒤 폐 건물은 뾰족한 처리 대책이 없어 안전사고와 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현장 K 성룡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유튜버가 공포 체험을 하다 시신이 발견된 폐 모텔입니다. 출입문이 산산조각 나 있고 입구에 설치한 통제선도 뜯겨 있습니다. 내부도 전혀 관리가 안 돼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런 걸 방치하니까 애들 이제 청소년들 이제 우범 지역이 되는 거지. 여학생 남아서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놀고 경찰들에도 다 붙여놓고 잠궈놓고 했었다고. 그것까지 다 때려부신 거예요. 10년 넘게 방치 중이지만 철거도 어렵습니다. 내부인 걸 다 뜯고서나 뭘 하려고 생각해봤더니 그때도 그 내부 그것만 뜯어내는데도 그때 700씩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건물 다 하려면 엄청나겠네. 그렇지. 그게 문제. 지난 2013년 폐교한 한민학교. 벽 곳곳에 낙서가 돼 있고 창문은 성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이처럼 정문은 완전히 개방돼 있고 창문도 이렇게 곳곳이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층 창문에는 소화기까지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지만 야구를 하러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법인 재산이라 교육당국의 관리도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법인의 재산이잖아요. 네. 네, 아직 학교 법인이 해산이 되는 상태도 아니고 법인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은 국토부 정비사업으로 해마다 10여 곳씩 재단장하고 있지만 완공 뒤 폐건물은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거를 더 이상 손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건물 자체는 용도에 맞게 사용 허가까지 다 나와버린 거니까. 폐건물에 대한 관계기관의 활용 방안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대전역 뒤편 쪽방촌이 지역의 첫 도시재생사업 대상에 선정돼 5년 뒤면 임대주택과 상업시설로 탈바꿈합니다. 특히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강제 철거되거나 쫓겨나는 사람 없는 이른바 따뜻한 개발로 진행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통해 피난민이 몰리면서 형성된 대전역 뒤편 쪽방촌입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의 고령으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건 내 집이다 하고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지. 도시 슬럼화의 대명사인 이곳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됩니다. 쪽방촌이 철거된 15,000제곱미터 터에는 영구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1,400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인근 임시시설에 머물다 주택이 지어지면 쪽방보다 2~3배 넓은 공간에서 월 3만 원, 현재 3분의 1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살게 됩니다. 대전역 쪽방촌은 주거복지와 지역 재생을 결합시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쪽방촌 재생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주택단지 안에는 공공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그동안 쪽방촌 주민들에게 무료 급식과 진료를 제공해온 돌봄시설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케어해주고 지원해주는 기관이 같이 움직인다면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다. 주택단지 옆 업무상업공간은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유치해 상권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024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대전에서 대형 가로수가 쓰러져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로수의 상태를 점검해 봤더니 이런 나무가 수두룩했습니다. 전국이 비슷한 상황인데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썩은 가로수 교체가 시급합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로수가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순식간에 도로로 쓰러집니다. 달려오던 버스가 놀라 급정거하고 옆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는 나무에 깔려 찌그러집니다. 멀쩡해 보였던 나무지만 뿌리가 다 썩어 있던 겁니다.
다른 가로수들은 괜찮을까? 비파괴 장비로 가로수 내부의 단층을 살펴봤습니다. 조직이 죽었음을 나타내는 보라색 영역이 큼지막하게 나타나 짙은 갈색이 많은 정상 가로수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은 나무 목질부 내부의 4분의 1 정도는 썩어가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몸통에 큰 구멍이나 썩어가는 가로수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버즘나무는 자연 상태에서는 100년 이상을 살지만 도심은 생육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5, 60년만 돼도 수명이 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중구청이 지난 2017년 실시한 조사에서도 버즘나무 905그루 가운데 15%인 144그루에서 뿌리 썩음과 동공이 발견됐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썩은 것들은 우선 제거를 하고 위험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수종 갱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 찾아야 되겠죠. 1960년대 집중적으로 식재된 버즘나무가 수명이 다해 썩어가면서 전국에서 비슷한 사고가 날 수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지난해 2월 충청권 4개 시 도지사가 공동 개최를 선언했던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유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대전시 등 4개 시도는 오늘까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안게임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서류 제출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4개 시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개최지 결정 일정을 혼동해 문체부에 서류를 뒤늦게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보호주의가 되살아나면 대공황보다 더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카이스트에서 열린 온라인 국제 포럼에서 데이비드 달러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펠로우는 중국은 바이러스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지만 완전한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앞으로 2년간은 경기 후퇴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만약 대공황 때처럼 경기 침체가 지속해 보호주의가 다시 도입된다면 진정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보호주의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대전교도소 수형자들이 코로나19 극복에 써달라며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수형자 474명은 작업장려금 836만 8천 원을 모아 코로나19 극복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수형자들이 전달한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등의 방역, 생필품 지원에 전액 사용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